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1952년도 영화 분노의 강입니다. 감독은 안소니 만 감독이고요. 주연은 제임스 스튜어트. 제임스 스튜어트 배우는 이름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 안소니 만 감독의 서부 영화에 거의 출연을 많이 하는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많이 봤던 배우긴 합니다. 52년도 이제 서부 영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 영화 하면 이제 말을 타고 카우보이들이 총을 쏘고 인디언과 싸우고 뭐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배경이 이제 저기 사막이나 이런 황야 뭐 아니면 뭐 약간 그랜드 캐년 같은 분위기의 그런 쪽이죠. 그 무슨 밸리라고 있는데 지금 까먹었네. 그런 데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일단 배경이 굉장히 설산, 눈이 이렇게 있는 설산과 그 다음에 계곡과 그리고 강과 그리고 산길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길들이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영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강을 거슬러 가는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도는 그런 동력을 사용하는데 말도 신고 마차도 신을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약간 무법자 생활을 했던 맥클린토크의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인 이 맥클린토크가 일종의 개척민이죠. 마차를 타고 저 머나먼 땅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개척민들을 끌고 있는 일종의 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스토리에 그 안내자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목표가 오레곤주라고 돼 있고 중간 기착지가 사실은 포틀랜드라는 데 도착합니다. 포틀랜드에 뭐 중간에 인디언들과 이렇게 약간의 싸움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대규모 전투씬은 아니고 숲속에서 로라라는 여인이 화살에 맞았고 그래서 어깨를 다쳤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전체 계층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일종의 돈을 다 모아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틀랜드에 도착해서 이제 그 마을의 일종의 마을 대표와 뭐 환대도 해주고 되게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싣고 이주민들을 이동을 하고 한 달 후인가 이제 식량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포틀랜드에서 식량이나 물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스튜어트가 갔는데 금강이 발견돼 가지고 그 마을에 온통 이제 금을 캐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되게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되게 왁자지껄한 그런 마을이 됐고 식량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예전의 가격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그들과의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다가 식량을 싣고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이제 포틀랜드 대표와 그 마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를 이들이 이제 막아내고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이 영화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임스 스튜어트와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우연히 만나게 된 동료가 하나 있는데, 코울이라는 이 남자도 약간의 그런 서로를 아는 범죄 내역이 있는 사람이죠. 이 코울이 맥클린토크, 제임스 스튜어트를 살려주기도 하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코울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굉장히 동료 관계로 이렇게 뭔가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코울은 그 마을에서 남아있다가 금강의 맛을 보았고, 그래서 배에 오르지만 중간에 다른 유목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마을까지 이 식량을 싣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멋진 풍광들, 경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 뭐 서부극의 그런 총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화려하게 펼쳐지거나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심리적인 그런 욕망,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표현된 서부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강에서 포틀랜드에서 따라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마을로 향하는데, 또 중간에 그 인부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왜냐하면 금강을 캐는 사람들도 식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또 코울이 한 번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설산을 막 이렇게 내려오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마차들이 막 자갈길을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의 아름다운 풍광들 뭐 이런 것도 되게 볼만한데, 그 힘겹게 말들과 마차를 끌고 그 자갈이 있는, 돌이 있는 계곡길과,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고, 그 다음에 또 폭포에 막혀서 폭포도 나오고, 그 설산이 있고 눈밭을 또 마차로 끌고 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또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먼지 날리는 그냥 황야의 사막이 아니라 진짜 나무와 계곡과 자연이 되게 멋진 설산이 배경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서부 영화를 찍었다. 요게 이제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큰 인디언들과의 싸움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대규모 어떤 전쟁씬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차를 집단으로 막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인물들이 서로를 약간 믿거나, 그리고 과거를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 해주거나,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마차의 대장인 사람은 코를 계속 약간 불신이 하죠.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사실 제임스 스튜어트도 그런 과거가 있지만 숨긴 채 이제 이걸 안내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심리적 갈등, 그럼에도 콜이 이제 배신을 하고 도망가지만 제임스 스튜어트는 혼자 버려졌지만 끝까지 그를 쫓아서 식량을 어쨌든 얻도록 하는 그런 끈질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는 그런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경이 전부 다 그런 설산 이런 게 많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두 번째 영화인 뭐였죠? 그걸 봤거든요. 그 운명의 박차? 네. 운명의 박차보다는
그 박차라는 게 그거죠. 말을 이렇게 신발 뒤에 말을 이렇게 자극할 때 쓰는 박차인데 그 영화보다는 분노의 강이 훨씬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부 영화의 일반적인 서부 영화의 어떤 느낌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인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를 타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그 선장과 흑인의 어떤 모습들 같은 게 또 약간 코믹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나름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대략 이제 52년대 오래된 영화라 화면은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나름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평도를 되게 보면 뭐 거칠게 말하면 웨스턴은 풍경의 영화고, 분노의 강은 바위, 숲속, 산길, 강, 폭포 등 좋게 말해 다채롭고 나쁘게 말하면 분절적인 풍경이 이어진다. 이게 이제 배경은 되게 화려하고 막 이런데 그 안에 어떤 그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약간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동료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험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진한 버디 무비의 장르성까지 그러나 영화는 무난한 전개의 과정에서만 안주하던 둘 사이의 간격에 뭔가의 갭을 불러일으키며 끝내 그들의 관계의 균열의 순간을 포착해내고야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부극의 진정한 주인공은 말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부극에서 서부 개척은 폭력의 역사라고 등식을 만들지만 어쩌면 서부극이 건넸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 땅은 어떻게 누구의 땅이 되었는가 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정도 평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뭐 옛날 영화라 이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평도 몇 개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여간 뭐 서부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안소니 만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많은 영화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제임스 스튜어트와 거의 콤비처럼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영화를 또 보는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굉장히 뭐 잘생겼죠. 근데 뭐 목소리나 뭐 몸매나 이런 게 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서부다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되게 야리야리하고, 여기 이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막 육박전, 그리고 칼로 이렇게 총보다 칼도 많이 사용하고 몸으로 서로 막 부딪히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서 이게 주인공이 너무 연약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 안소니 만의 서부 영화를 보면 좀 색다른 서부 영화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풍경이나 배경이나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인간의 욕망, 그로 인해서 배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서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디아는 진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잠시 나오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고, 그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소니 만 감독의 분노의 강이었습니다. 안녕.